중국의 신장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 외교적 부담과 국제적 비판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중국은 이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지도에서 보면 신장은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에서는 신장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외 접점에 놓인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신장을 단순한 변방 지역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신장에서 정책적 유연성이 생길 경우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신장의 주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은 이슬람을 믿고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 문화 역시 중국 내륙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국가 통합의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정치 체제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와 언어, 문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됩니다. 1949년 중국 건국 당시 신장에서 한족 인구 비중은 약 6%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국가 주도의 개발과 이주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족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약 15에서 20%, 2000년대에는 30% 내외, 최근에는 약 40%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자연적 이동뿐 아니라 국영기업 배치와 인프라 개발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위구르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위치와 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부 위구르 단체에서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 또는 자치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보고 강하게 경계해 왔습니다. 중국 정책 당국 내부에서는 신장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티베트나 내몽골, 과거의 홍콩 사례처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신장은 타협보다는 안정과 통제를 우선하는 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신장의 상황을 통제 가능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 충돌은 이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2009년 7월 5일 우르무치에서는 민족 간 충돌로 이어진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신장이 아닌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충돌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불만이 신장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우르무치에서는 처음에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경한 치안 대응과 보복성 폭력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망자 수를 197명으로 발표했으며 다른 단체들은 그보다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 직후 신장 지역은 장기간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신장 정책은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신장은 단순한 치안 관리 지역이 아니라 테러 예방과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보다 강력한 관리 체계가 도입된 지역이 됩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과 사상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신장에서 구축된 감시 체계의 핵심은 개별 범죄 행위보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통합합동작전 플랫폼, 즉 IJOP는 전기 사용량, 연료 사용 패턴, 해외 연락 여부, 스마트폰 사용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일상적인 행동까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신장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과
생체 인식 시스템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DNA나 홍채, 음성 정보와 같은 생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치안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사회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신장의 일부 시설들은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설을 극단주의 예방과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 시설이 임의적 구금과 사상 강제 전환을 포함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외부 추정치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 철거, 위구르어 사용 제한 등과 같은 문화적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일부 서구권 학자와 단체들은 이를 문화적 말살에 가깝다고 표현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신장 문제는 이제 중국 내부 사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강제 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은 중국에게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합, 사회 안정, 체제 관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서 쉽게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